뭔가 증권사이기 때문에 제약은 없을까? 호양어선이나 야근, 가족과의 이별,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바이럴이 터졌구나가 아니고 서버가 터졌어요. 개발자 인생이 이대로 끝나나? 다사다난했었는데 제가 용기 있게 한 말씀 드릴 수 있다면은 과거에 그 주식이 한참 붐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때 증권 앱을 이제 다운을 받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과정이 저한테 너무 나쁜 경험이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토스가 이제 증권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과연 토스가 증권을 어떻게 유저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토스가 처음에 금융시장에서 혁신을 불러일으켜 왔던 만큼 증권업에서의 혁신을 제 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싶어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토스 자체를 좀 좋아했어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증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클라이언트 부분이 웹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웹 개발자로서 많은 이제 기회와 기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증권 서비스이다 보니까 실시간성이랑 신뢰성이 되게 중요할 텐데 웹 개발에서도 그 두 가지 측면을 챙기면서 개발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됐었습니다. 금융업에 있는 개발자라고 하면은 보통 목소리를 많이 못 내고 따라가기 바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달랐어요, 전 회사는. 전 회사는 PO부터 개발자 그리고 그 유관련자들까지 이게 될까? 에서 멈췄어요. 실행에 옮기지 않았고. 근데 토스는 이거 해보자. 그럼 이게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되게 능동적인 스트레스였고, 그러면서 더 놀랐던 거는 팀원들이 되게 몰입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누구 하나 프리라이더 없이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나라도 더 가치를 보태려고 몰입돼서 일하시는 모습들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뭔가 증권사이기 때문에 제약은 없을까?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도 새로운 기술 접목시켜봐. 그래서 제가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키는 데에 더 기분 좋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요즘은 되게 많은 증권사들이 저희랑 비슷한 UI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봤을 때 저희가 시장을 확실히 바꾸고 있긴 하구나. 증권팀에 만약에 합류하지 않았더라면 경험하지 못했을 만한 되게 커다란 웹 서비스를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구현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사실 금융권이라고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도메인에 대해서도 해보니까 이거 별거 없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21년도 이제 2월에 토스 증권 대고객 서비스 오픈을 했고, 2달 후인 4월에 한 주 주기 이벤트를 했어요. 계좌 개설을 하고 나면은 선물 상자를 열면은 거기서 주식이 뿅 튀어나오고 한 주가 나오는데 700원짜리 주식이 나올 수도 있고 뭐 50만 원짜리 주식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바이럴이 터진 거예요. 이게 그냥 이게 바이럴이 터졌구나가 아니고 서버가 터졌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벤트를 굉장히 잠깐 열었다가 잠깐 닫고, 다시 열어서 트래픽이 몰리면 바로 다운되기 때문에 닫고, 장애나고 고치고 장애나고 고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했더니 뒤에 3일은 진짜 문제없이 트래픽을 쭉 받아내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 하루 최대 개설 수를 찍었어요. 그때 이제 한 분이 얘기해 주시기로는 자기가 이전 증권사에 있을 때를 생각해보면 지금 이렇게 전사에서 프로모션 비용을 많이 태워서 이벤트를 했는데 이런 장애가 났다라고 하면은 누군가는 심할서를 쓰고 분위기가 엄청 안 좋았을 상황인데, 여기서는 지금 누구의 책임이냐를 묻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빠르게 얘기하고 다음날 그 이벤트를 문제없이 돌리는 거를 반복하는 과정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그게 또 되게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제가 리팩토링을 하다가 아주 큰 장애가 이어졌어요. 그래서 개발자 인생이 이대로 끝나나 싶을 정도로 되게 멘붕이었고, 복구 못하면 내 개발자 인생 끝난다 라는 불안감 때문에 되게 막 주위를 살피지 못했는데, 장애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 장애 처리 스레드들을 보니까 승건님이 이런 스레드를 남겼더라고요. 장애 낸 개발자를 너무 탓하지 마세요. 그 밑에 이제 창훈님이 그거 너무나도 당연하죠. 거기서 얻는 러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장애를 놔도 누가 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이 문제를 푸는데 되게 몰두한 사람들이다. 누구든 실수할 수 있고 이거 시스템으로 풀려고 되게 노력하는 회사구나
이렇게 되게 아찔한 순간들은 어디 회사에서든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스 증권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귀책 사유를 저희한테 안 물는 게 되게 안심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아찔한 순간들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견고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되게 저한테는 메리트가 크다고 생각이 돼요. 업무는 네, 강도는 높은 것 같아요. 제 기준에는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높죠. 네, 높은데 항상 강강강강이만 한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토스에 입사하기 전에 이제 고민됐던 키워드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이제 토양어선이나 야근 그리고 가족과의 이별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내가 좀 바쁠 때는 이제 뭐 일주일에 많으면 2번 내지 3번 정도 이제 온전히 재택을 해서 그날은 제가 아이를 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업무 강도가 높은 건 맞아요. 업무 강도가 높은데 대신 업무 강도가 높은 타 회사에서 오신 분들이라면은 이 정도 업무 강도는 전 직장이랑 크게 다르지 않네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꽤 계세요.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근태 시간에 대한 압도적인 자유로움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일매일 1시간씩 독서를 하고 그다음에 1시간씩 운동을 하고 오전에는 또 가정보육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4살 딸아이를 가진 아빠인데요. 아기가 어린이집에 이제 못 다니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온전하게 이제 가정보육을 다 담당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일이 있었는데 다른 회사였다면은 이제 9시에 출근하면서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출근을 해야 됐겠지만 토스 증권에 다니면서 자유로운 근무 시간 덕분에 가정보육을 하는 아빠가 될 수 있었어요. 사실 업무 강도가 낮다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저는 뭔가 성장통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가 성장통을 느낄 때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이겨내면은 정말 많이 성장해 있잖아요. 토스 증권도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팀원들과 항상 그냥 모든 유저에게 좋은 경험을 주자 이런 신념 하나로만 달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난관도 있었고 그리고 개선점을 찾게 되고 또 새로운 것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보다 보니까 개발적인 것뿐만 아니라 팀원들과 소통하는 능력, 많은 관점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너무 힘들다 할 때는 또 자유롭게 휴가를 쓰기도 해서 그리고 또 주변 동료들이 완전 도와주고자 하는 willing to help 정신이 다들 있으시기 때문에 힘듦과 어려움을 같이 이겨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버 전체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약간 공감을 잘 해주시고 잘 들어주시는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문제지만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돼서 저희 서버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컨센서스가 되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규칙 없는 게 규칙이라는 개발 문화가 있습니다. 개발자가 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 제품 전반적인 기획에도 의견을 낼 수 있고 디자인 시안에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 의견이 제품의 최종 단계까지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제품을 만들 때 기쁘게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토스 증권 프론트엔드 챕터에서는 각자 겪었던 이제 어려웠던 부분을 공유하기도 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을 서로에게 의견을 물으며 해결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주제를 맡아서 라이트닝 톡과 같은 형태로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시간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챕터의 리드 분이신 지민님께서 화요일 4시, 목요일 4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거나 뭐 잘 안 풀리는 것들을 뭐든 해결해주겠다. 분명 지민님도 이제 리드로서 굉장히 하시는 일도 많고 바쁘시겠지만 팀원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개인적인 시간을 따로 써주시는 건데요. 리드랑 같이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은 토스 증권만의 독특한 문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장애 리뷰라고 하면은 좀 되게 딱딱하고 무서운 분위기고 원인 제공자를 찾아서 매다는 그런 분위기를 좀 생각했었는데 그 문제의 자체보다는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은 재발하지 않을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었던 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토스에 오기 전에는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막상 와서 저한테 이제 책임이 주어지기도 하고 권한도 그만큼 그리고 자유도 주어지면서 이 팀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에 되게 주도적으로 고민을 하게 됐고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동료들이랑 같이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저의 어떤 역량의 영역도 제 그릇도 조금 더 커진 것 같은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내가 성장하고 싶고 그리고 내 끝이 어딘가
더 한번 시도해보고 싶으신 분,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증권업이라는 게 굉장히 챌린지한 일입니다. 실시간으로 가격이 바뀌면서 안정적으로 거래를 일으켜야 되고 또 성능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데이터 정합성과 성능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챙겨야 되는 몇 안 되는 도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시시해 혹은 좀 더 되게 챌린지한 엔지니어링을 하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토스증권이 찾으시는 그곳입니다. 제가 되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게 다 준비가 되면은 토스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렇게 시간을 할애하는 건 시간 낭비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바로 지원을 했었어요. 일단은 지원을 그냥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되게 배우는 것도 많고 많은 도전과 그리고 압축 성장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장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팀원분들 중에서도 증권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없이 합류하신 분들도 충분히 많고 증권 도메인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팀원분들과 제도들, 문화가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고민 없이 오셔서 저희와 같이 세상에 없던 증권 서비스를 만들어 보시길 초대합니다. 성장을 원하신다면 토스증권을 오셔야 합니다. 토스증권의 토스증권 토스증권에 초대합니다. 환영합니다. 성장에 도움되는 토스증권. 토스증권 서비스에 코드를 남겨주세요. 지금 바로 합류 부탁드립니다. 화이팅!